자, 이번에 모실 분은 오래 하셨죠, 공부를? 예, 맞아요. 오래 하신 분입니다. 4년 차이시고 어떻게 보면 자기 공부한 기간 이런 부분을 좀 음, 속인다고 표현해야 되나? 잘 공개하지 않는 분인데 공개할 수밖에 없죠. 워낙 얼굴을 예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데 어, 누구나 다 시험을 아쉽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년 차 때 그리고 3년 차 때 상당히 좀 아쉽게 떨어졌는데 물론 2년 차보다는 3년 차 때 더 아쉽게 떨어진 것 같아요. 총점으로 보면 좀 있으면 본인이 얘기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2점인가 1점인가 하여튼 총점상으로 부족해서 떨어졌고 결국 올해 합격을 하셨습니다. 특히 어, 우리 또 동영상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좀 요청이 좀 들어오셨고 뭐 4년차 되기 전에 합격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어쨌든 이분은 합격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 이제 HS 지금 남아 있는데요. 특히 또 이분이 HS에 상당히 또 강점이 있는 분이니까 HS에 대해서 좀 질문과 답변이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지막 분이신데 혹시 질문해야 될 뭐 HS 이외에도 있다면 하시고요. 있습니까?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질문하는지 몰랐어요. 다른 질문할 줄 알았는데 올해 좀 독특하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네, 모시죠. 어디 갔? 안녕하세요. 정말 떨리네요. 여기 서니까. 저는 이번에 34기 관세사로 합격하게 된 박창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서 굉장히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고 좀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28살이고요. 지금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공부는 4년 했는데요. 이번에 4년차 유예로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생동차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동차 하고 2년차 유예하고 그다음 3동차 하고 이번 4동차 했으니까 조금씩 삐끗하면 밟을 수 있는 코스는 제가 다 밟은 거예요. 그래서 저까지 이렇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섰는데 저도 2년차 유예 때 정말 합격하는 줄 알았어요. 공부 뭐 모의고사도 6개월 보면 장학금 5번 받았거든요. 모의고사도 막 여기 걸리기도 했어요. 걸어줘 1등 하면. 그렇게 해서 저 정말 합격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정말 아쉬웠어요. 아쉽게 떨어지고 3년차 때도 자 0.25점으로 떨어졌거든요. 듣기만 해도 지금 마음 너무 아프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저 같은 케이스가 지금 아마 여기에는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영상 편지 남기듯이 방송에는 정말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1, 2점짜로 떨어지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 범위에 엄청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작년에 많이 힘들었는데 0.25점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거의 다 오셨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힘내시면 분명히 내년에 저의 말을 들었다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4년차 유예로 합격을 하게 됐는데요. 앞에서 저도 사실 여기 이거 뭐 발표를 준비하면서 공부 방법 이제 4년이나 했으니까 저만의 방법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앞에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멘탈 관리 다들 중요하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중요하다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불안 관리 이거 정말 중요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시험 공부를 계속 하면서 내가 이거를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저희 얼마나 심리적으로 약해요. 근데 주변에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지금 28살인데
제가 또 삼재래요. 그래서 힘들 거래요. 힘들 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근거도 없는데 그냥 힘들 거래. 근데 괜히 저희는 그냥 믿게 되잖아요. 그런 거 좋은 얘기도 많이 했는데 삼재래요. 그래서 나 진짜 작년에도 너무 그래서 0.25가 삼재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이런 거를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막 책도 많이 찾아보고요. 유튜브 막 영상도 막 찾아봤는데 그중에서 제가 얻은 방법이 저 그 서울대학교 그 정신과 박사 그 교수님이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주신 건데 이게 불안관리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봐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되치기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안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뭐 내가 합격하지 못할 것이다, 뭐 삼재다, 뭐 이런 게 불안이 탁탁 떠오르잖아요. 순간 그러니까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이 불안을 딱 그러니까 이게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 감성의 문제거든요. 이런 불안이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잖아요. 삼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그냥 불안한 거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것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막 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논리적으로 걔를 막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그냥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네들도 제가 에너지를 안 주니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뭐 너는 떠올라라 하고 저는 그냥 공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 계속 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그런 생각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멘탈을 그렇게 관리를 했거든요. 그냥 멘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공부할 때 뭐 안 좋은 소리 했던 거 기억 그렇게 많이 안 났고 그냥 밀고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뭐 역술인들이 뭐라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뭐라 하기도 하잖아요. 막 뭐 어떤 예언가가 와가지고 저주를 퍼부어도 좀 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되거든요. 이거는 성실하면 되는 공부 같아요. 저도 막 2년차 때 그렇게 미끄러지고 3년차도 막 0.25 이래도 하잖아요. 그래도 진짜 되니까 좀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 방법도 제가 좀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 과목별 이건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공통된 걸로 좀 적용할 수 있는 거 몇 개만 좀 제가 이건 저한테 좀 적용이 됐던 건데 저는 티치미 공부법이라 해가지고 제가 과외 선생님이다 생각하고 또 제가 과외 학생이다 생각하면서 공부를 계속 했어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저한테 계속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뭐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을 때도 계속 읽으면서 뭐 오늘은 뭐 부가와 징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독서실이니까 큰 소리로는 안 해도 속으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고 공부하다가 이제 뭐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책 없이 그냥 맨손으로 가서 저한테 또 오늘 제가 공부했던 걸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럼 그건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의고사 가도 그거 절대 못 써요. 제가 그렇게 설명이 안 되면 손도 이게 한 글자도 안 써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내려가서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을 다시 보고 그리고 또 다시 가서 다시 설명해 보고 그래서 거기서 설명이 되면 저는 이제 그거 아는 거라서 근데 저는 이렇게 쓰면서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서브노트 이런 거 절대 못 만들고요. 쓰면서 하진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다시 가서 체크하고 설명 안 되면 다시 설명하고 이렇게만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모의고사를 쓰는데 어려움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모의고사 이거 쓰는 것도 뭐 내가 설명할 줄 아는데 쓸 수 있죠. 뭐 이렇게 됐고 또 제가 또 강조하고 싶었던 게 그 전 누적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휘발성이 강해서 이걸 딱 공부를 해도 한 일주일 뒤에 또 기억이 안 나잖아요. 다들 경험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자괴감에 빠져. 이거 나 공부 왜 하나 이러면 차라리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만 하고 말지.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걸 계속 한 걸 끌고 가야 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었는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통 토요일 날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그 전까지 제가 3회독을 하는 걸 목표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제가 누적적으로 근데 공부를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 좀 써도 되죠.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보이나? 여기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있으면 저는 여기에 범위를 이렇게 4등분해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이게 주로 이제 제가 그 주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강조한 거였들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기에 그 공부 시간 10% 정도를 복습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세 번째 거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거 여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복습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시간을 공부를 하면 한 20분 정도를 내가 세 번째 파트를 이렇게 나눠놓은 범위가 있잖아요. 내가 4등분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파트를 먼저 이렇게 살짝만 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파트를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렇게 하기 전에 네 번째 파트를 먼저 살짝 한 10분, 20분만 이렇게 딱 보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금요일 토요일 시험이니까 이때는 다 봐야죠. 전 과목 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 이렇게 해서 딱 3회독 딱 하고 토요일 날 시험 보고 일요일은 안 했어요. 일요일은 절대 안 했고요. 무조건 막 쉬고 무조건 안 했어요. 일요일은 뭐 하시는 분도 많이 봤는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해 봤는데 하면 이게 안 돼요. 제가 이거 했다 해가지고 제가 심리적으로 또 마음이 또 안정이 찾아와서 이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해서 3회독 딱 하고 시험 보고 쉬고 또 월요일 날 가서 또 3회독 딱 하고 쉬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모의고사에서는 아마 절대 안 꿀리. 이렇게 하면 장학금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받으시는데 장학금 받으면 되게 뿌듯해요. 돈 막 상품권으로 주세요. 신세계 상품권이었나 뭐 주시는데 그거 받으면 되게 이렇게 성취감도 있고 하는데, 근데 모의고사가 뭐 다는 아니니까. 뭐 그리고 제가 과목별에서 좀 말씀드릴, 제가 준비한 게 좀 아까워서 평가만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샘플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저는 평가 공부 지금 많이 어려우시죠, 평가가. 근데 저는 평가를 제가 접근했던 방법이, 저는 평가가 어떤 문제나 사례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설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술한 답안에 논리성이 있으려면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근거집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평가는 섹션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뭐 수출 판매다, 뭐 공제 요소다 이렇게 섹션이 있으면 내가 공제 요소가 나왔을 때 어떤 근거를 들이대면서 서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수출 판매 딱 하면 제 머릿속에는 관세법 30조 1항, 시행령 17조, 공고의견 1.1, 공고의견 14.1 뭐 이런 식으로 떠올라야 되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저한테는 공부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를 대면서 쓸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딱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제가 타이핑을 한 건데, 이거는 수출 판매 제가 샘플 가지고 온 거 한번 돌려서, 제가 아까워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건 공제 요소 제가 샘플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법이랑 시행령 뭐 고시 규칙은 원문 거의 그대로 이렇게 실었고, 협약 같은 거는 병수 쌤이 말씀해 주시는 그 킬러 컨텐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킬러 컨텐츠는 답안에 정말 서술이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시면 법만 이렇게 써가지고는 차별이 하나도 안 돼요. 결국은 협약을 쓰실 건데, 협약은 사실 이게 번역을 해놓은 거라서 원문 그대로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딱 킬러 컨텐츠만 딱 뽑아서 해서, 저는 그래서 저렇게 표해서 법, 시행령, 규칙, 고시한 다음에 밑에 킬러 컨텐츠, 협약 딱 이렇게 정리를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장 갈 때도 저 근거집이라고 부르는 저것만 제가 정리한 것만 딱 들고 갔어요. 모의고사 볼 때도 저것만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암기하고, 그냥 그래서 뭐 수출 판매 나오면 저는 그냥 뭐 바로 따다다다닥 이렇게 딱 써버리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딱 이렇게 딱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HS를 말씀을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HS 지금 많이 어려우시죠, HS도. 근데 나중에는 이게 아마 다 전략 과목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렇게 너무 0.25 이렇게 떨어져 보니까 1점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HS에서 1점을 더 받기 위해서 저는 해설서를 총서를 봤어요. 해설서가 당연히 주규정과 호혜 용어는 기본인데 거기까지는 다들 하시거든요. 한 5월 정도 되면은 거기선 차별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해설서도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다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딱 타협을 했던 게, 전 총설까지만 보자. 딱 그래서 총설까지만 봤는데, 총설은 보면은 그 주규정이나 호혜 용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총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례를 들면서 해놓은 총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험에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제가 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좀 봤고, 그다음에 그 설명이 되어 있는 총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주규정의 설명이면 주규정으로 돌아와서 그 주규정에 이렇게 체크를 딱 해놨어요. 여기 해설서 설명할 거 있다. 이렇게 딱 그림을 딱 그려놓은 거죠. 알파 딱 해놓고. 그럼 이제 주규정을 외울 때 이제 이걸 주규정을 외우면서 해설서 설명할 것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조금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답안을 서술할 때 주규정을 최대한 정확하게 서술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딱 주규정 같은 거 서술하면 주규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딱 서술하고, 저는 이렇게 한 칸 띄고 여기 참고적으로 해서 해설서 총설에 따르면서 한 2줄 적었어요. 이렇게 적은 게 제가 1점 더 받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1점으로 떨어져 보면 이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HS가 정말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점수 잘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주규정 이거 먼저 하시는 게 당연한데, 이것까지 되셨으면 총설에서 근데 모든 주규정이 다 이렇게 설명할 거리가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규정에다 이렇게 딱 표시 딱 이거 나 설명할 거리 있다 이렇게 딱 표시 딱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한 칸 띄시고 이거 참고적으로 딱 이렇게 쓰시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저는 괜찮았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공부 계획 뭐 범위 같은 거를 좀 이제 지금
9월, 10월 되니까 범위를 이제 회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되시죠. 그럴 때는 이제 모의고사 진도표 활용하면 정말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2달에 1회독을 해야겠다 그러면 모의고사가 지금 학원 홈페이지 같은데 다 진도표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전범 이렇게 가요. 모의고사 갈 때. 그러면 2달에 1회독을 해야겠다 싶으면 8분의 1 범위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범위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듯이 공부를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냥 범위를 잘라 놓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범위 양도 되게 비슷하고요. 8분의 1, 뭐 4분의 1, 한 달에 1회독 하겠다 그럼 4분의 1 범위 그대로 한 주 따라가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범위는 그걸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공부 방법 뭐 다른 과목도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앞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서 공부 방법은 뭐 이 정도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1차도 제가 2번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에 대한 삼동차 혹시 있으시면 궁금하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1차도 저 진짜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험 생활을 할 때 뭐 저는 체력 관리 같은 거는 운동 이런 거 그렇게 많이 못해서 약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약 거의 뭐 약쟁이다 뭐 친구가 뭐 도핑하면 걸릴 거다 뭐 그랬는데 뭐 루틴대로 약을 많이 먹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포 비타민 아시죠? 물에 타 먹는 거 그거 먹고 시작합니다. 그거 먹고 시작하고 아침에 활성 비타민 임팩타민 먹어줘야죠. 먹고 그다음에 점심에 홍삼 먹고 저희 뭐 밤에 눈 침침해 루테인 먹어야죠. 루테인. 그다음에 뭐 좀 힘들면 포도당 캔디 먹고요. 뭐 지구력 증상 뭐 옥타코산 이런 거 다 먹었는데 저는 이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약이. 이거 좀 많이 힘드시면 약도 괜찮아요. 저는 좋았어요. 네. 약도 괜찮고 휴식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이렇게 막 일주일 내내 한다고 해서 공부 양이 엄청 많이 늘어나지도 않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었는데 뭐 영화를 본다거나 뭐 잠을 많이 자신다거나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준비한 거는 뭐 이 정도 준비했는데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많이 받고 싶어서 일부러 좀 더 간략하게 했거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많이 해주세요. 예. 괜찮. 네네. 예. 네네. 예. 주기적으로 까먹는 거에 대한 보완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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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규정을 까먹지 않는 방법이요? 그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주규정 근데 뭐 HS 저는 다 암기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암기식으로 하면은 이게 장치가 되잖아요. 허공에 손잡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 탁탁 걸리게만 키워드를 정해놓고 키워드를 암기식 짜자자작 해놓으면 그 기억 다 나세요. 주규정 순서 암기식 있고 주규정 내에서 또 암기식 있잖아요. 뭐 천발구구지 천합 이런 게 암기식이잖아요. 그런 거 뭐 있고 그다음 호혜 용어도 다 암기식 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암기식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모의고사 때나 시험 때 주규정을 못 쓸 일은 없어요. 그리고 주규정 근데 암기하다 보면 이해도 되던데요, 저는 아마 되실 거예요. 예. 처음이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예. 암기식 네, 암기식을 많이 만들면 가능합니다. 예.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어떤 과목이요? HS요? 전반적으로요? HS는 암기식 못 몇백 개 될 건데 그 주규정마다 암기식이 다 있었고요. 주규정 순서에 대한 암기식이 있었고 호혜 용어는 뭐 1류부터 97류까지 암기식이 다 있었으니까 뭐 호혜 용어만 암기식이 97개가 있었고
주규정 순수 암기식 있고 그 주규정 1에 대한 주규정 1은 또 뭐 아까 천발코지 천압기 그것도 40류 주 1에 대한 암기식이잖아요. 그렇게 딱 그게 암기식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암기식으로 책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딱 암기식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그럼 암기식으로만 이렇게 짝짝짝 쓰시면 근데 암기식을 정할 때 좀 키워드를 많이 선정하시면은 괜찮아요. 이렇게 팔에 이렇게 허공 딱 이렇게 했을 때 걸릴 수 있게 몇 개가 저는 이런 거 없으면은 좀 까먹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전 암기식이 있으면 이렇게 잘 걸려서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쓸 때 해설서는 암기식은 따로 안 만들 거예요. 이거는 그냥 썰 풀듯이 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실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방대한데 네네. 그런 거 좀 줄이거나 뭐 단권화를 하시거나 뭐 아, 그런 노하우 같은 거 있으세요? 실무요. 저는 실무가 이게 좀 두 가지잖아. 일반론적인 게 있고 협약이 좀 있잖아요. 협약은 좀 암기 위주로 했고요. 일반론적인 거는 저는 그 책을 한 권을 정해가지고 밑줄을 좀 많이 그었어요.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첫 번째 책을 볼 때 연필로 밑줄 좀 긋고 두 번째 책 볼 때도 좀 색깔 있는 거 밑줄 긋고 뭐 나중에 형광펜을 긋고 해서 이것도 누적적으로 했는데 만약에 3장을 보면은 3장 공부를 오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 2장에 대해서 밑줄 그은 것만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3장을 그다음 4장을 하면 1에서 3장까지 밑줄 그은 것만 그러니까 다 보지 않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밑줄 그은 것들만 이렇게 다 보고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거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공부한 건데 이거 어디 TV 보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밑줄 그은 것들이 이제 킬러 컨텐츠들 위주로 밑줄 딱 그어가지고 그것들 많이 활용하니까 그리고 계속 설명하듯이 제가 책을 읽어서 무역실무 설명하듯이 공부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설명을 계속 하셔야 돼요. 책을 읽으면서 설명을 그냥 눈으로만 딱 보지 말고 저는 쓰지 않아서 말로 했어요. 쓰면 오래 걸려서. 예, 질문 또 있으신가요? 예. 스터디 저 처음에 공부 생동차 시작할 때 한 번 했어요. 그때는 이제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때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스터디에서 그 뒤부터는 그냥 독서실 같이 다니면 밥터디라고 하죠. 밥만 같이 먹는 거 그런 것 정도만 하지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모르는 건 그냥 강사님들한테만 질문하고 그랬거든요. 네. 슬럼프 있었죠. 작년에 그렇게 하면은 슬럼프 안 올 수 없거든요. 그거는 진짜 아마 많으실 건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많이 힘든데 저는 그래서 유튜브 아까 찾아봤고 되치기법 많이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슬럼프라기보다는 이런 거는 편집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작년에 0.25로 그래 떨어지고 역술인 찾아갔습니다. 무당 찾아갔고요. 그래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래서 좀 위로가 됐어요. 나름대로 이걸 극복이 됐는데 그래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그랬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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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실패한 이유요? 저번하고 달라 2년차 3년차 때와 좀 달랐던 거는 제 마인드가 많이 달라졌었어요. 공부를 할 때 제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제가 9시에까지는 독서실을 가자 항상 이렇게 방향성을 잡았는데 그렇게 못 지키더라고요. 9시가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늦잠을 많이 자고 이러면 막 10시 11시에 가죠. 그러면 그냥 하루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했다 오늘 하루.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공부가 계속 집중이 안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합격할 때는 뭐 늦잠 잤나 보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좀 피곤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냥 아예 마인드를 그냥 바꿨어요. 그리고 가서 그냥 남은 시간을 그냥 4등분 해가지고 네 과목 하고 그냥 그렇게 좀 편하게 마음 먹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루를 통으로 날렸는데 이제는 그냥 1시간만 날리게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실질적 저희 뭐 평가에서 보나파이드 세일 하잖아요. 보나파이드 스터디가 됐어요. 그래서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3동차 할 때요? 저 3동차 할 때 그 시험 발표 나고 바로 회계 시작했어요. 시험 딱 발표 나자마자 회계 바로 시작했고 내국소비세법 1월 달부터 하고 그다음 무역실무나 관세법은 3동차 하실 정도 되면은
점수가 아마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실제 시험 그냥 보셔도. 그래서 회계는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내국 소비세법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답변 되셨나요? 예. 질문 또 있으신가요? 예. 지금은 심화 강의 듣고 있어서 순수하게 공부 자기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과목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두 과목이나 많이 하면 진짜 세 과목 하는데 이제 이거 커리큘럼 끝나고 이제 마스터부터 좀 시간 조금씩 더 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과목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예. 그 시가 언제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아, 지금 그거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심화까지 들으시고 마스터 가시잖아요. 그럼 전 다음 달부터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달부터. 예. 마스터 시작할 때 그냥 예, 하루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냥 강의 들어도 근데 이제 마스터부터는 좀 그러면 인강으로 간다거나 좀 이렇게 해서 네 과목을 전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는 했어요. 근데 못하면 적어도 세 과목 정도라도. 예.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 예. 암기식이요. 정말 많은데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정말 많은데 이걸 제가 그럼 합격수기에 쓸게요. 아직 합격수기 안 썼거든요. 합격수기에 제가 암기식을 수록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에잇? 아, 예, 인류부터 97료까지 그 호혜 용어 말씀하신 거예요? 호혜 용어는 인류부터 97료까지 중에서 그 저희 그 15부는 좀 공통되고 해서 15부는 아니에요. 15부는 82류, 83류만 외웠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외웠어요. 25류도 다 외웠어요, 저는. 근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불안해서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차라리 외우는 게 나아요. 그게 계속 신경 쓰이면. 전 다 외웠어요.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 호혜 용어 같은 걸 암기식 쓰다 보면 뭐 제외되는거나 약간 중요한 약간 가로친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암기 방법이라든지 꿀팁 같은 거 있나요? 꿀팁이요. 그거는 이제 1점 차로 떨어져 보면 그게 진짜 꿀팁인데 그게 당락이거든요. 그 가로가 정말 당락인데 그건 저는 꿀팁이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당해봐서 쓴맛을 한번 딱 보니까 가로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 가로가 이게 굉장히 반전을 주는 가로가 많아요. 그 전체에. 그래서 가로는 좀 등한시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암기식 넣어버리세요. 그냥 저 암기식을 넣어버렸어요. 암기식 할 때 가로도 같이 넣어버렸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HS 문제를 풀때 네네. 보통 물어보는 게 더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기술하시오, 약술하시오, 네. 유학하시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거의 그러니까 목차 자체를 매뉴얼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네네네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쓰실 때 처음에 주기적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밑에다 설명을 하시는지 네네. 또 그런 이제 혹시 그런 거 가지고 계신가요? 예, 예,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HS가 이렇게 따다다닥 쓰시오 나오면 주규정만 딱 썼고요.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주규정 딱 쓰고 아까 이렇게 한 칸 띄고 해설서 썼어요. 이렇게 총설 썼어요. 이렇게만 했어요. 그냥 뭐 더 막 이렇게 하진 않고. 근데 더할 시간도 안 되고 저는 역량도 안 됐어요. 이 정도까지가 그냥 저한테는 최선이었어요. 그냥 해설서 한두 줄 이게 저한테는 그냥 설명 정도였거든요. 쓰시오 하면 그냥 해설서는 안 썼고 그냥 시간이 그냥 그렇게 분배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그냥.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 예. 제가 생동차를 준비할 때요, 아니면 다시 준비한다면요? 다시 준비한다면? 다시 준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삼동차를 해봤으니까 생동차 하면 전 삼동차 할 때도 6과목 했거든요. 하루에 6과목 다 했는데 관세법이랑 무역 영어는 2차도 관세법 무역 실무랑 비슷하니까 그걸 하나로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회계는 절대 안 났고 내세도 뭐 하루에 진짜 30분이라도 내세는 했고 그다음에 2차 과목도 HS 평가 이거 그래서 6과목 했어요. 12시간 하면은 뭐 2시간씩이라도 6과목 저는 다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예. 아, 동차를 할 때 모의고사요. 동차를 할 때는 저는 1, 2월 모의고사는 진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월달 모의고사랑 4월달 모의고사는 안 했고 시험 끝나면 5월, 6월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4달 하는 거죠. 근데 1, 2월달 모의고사 8분의 1 범이라서 2차 공부가 엄청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1차 공부에. 그래서 근데 그거를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2차 공부를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차 모의고 동차를 하더라도 2차 모의고사 1, 2월 달은 하시는 게 저는 다시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네, 또 질문이 지금 답변이 됐나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 HS 암기
아, 예, 그쵸. 그 HS를 가장 암기가 정확하게 하려고 했고 그 무역 실무는 그 3대 협약 저희 CISG, 인코텀스, UCP는 그것도 좀 목차 나누고 그것도 최대한 암기하려고 했고 관세법도 법령집에서 그 법조문 최대한 근데 목차 딱 나누면 근데 일단은 그 뭐랄까 키워드들을 딱 이렇게 정해 놓으면 목차 해놓고 키워드 딱 해놓으면 키워드들 몇 개 생각나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 붙이고 문장 만드는 건 역량이 충분히 되실 거예요. 안 어렵거든요 그 정도는. 그래서 아 표정이 돼요 정말 돼요. 그래서 딱 목차 암기 되고 목차에 대한 키워드들 1번 목차에 대한 키워드 한 2개 있고 3번 목차에 대한 키워드 2개 있잖아요. 목차 있고 키워드 있으면은 목차 키워드 하면서 이렇게 딱 조합이 돼요. 그렇게 무역 실무도 그런 식으로 암기가 필요한 거는 다 애우기는 했어요. 암기식도 물론 있었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그럼 없으시면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